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를 알려드리는 하루 1분의 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50세 이후 5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특히 50세가 넘어가면서 이런 고민들이 더 깊어지죠. 젊을 때는 무작정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게 되고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단순히 제가 만들어낸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5가지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마음가짐과 관점의 문제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건강한 몸과 마음입니다. 아, 뻔한 얘기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말하는 건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먼저 몸의 건강부터 말씀드릴게요. 50세 이후의 건강이라는 것은 20대, 30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약 먹고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제가 주변에서 본 성공적인 50대 이후의 분들은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지 않아요. 대신 관리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혈압이 조금 높다면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무릎이 아프시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하시고요.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만난 67세 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1분의 힘님, 나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산책하고 약 꾸준히 먹고 정기검진 받으면서 관리하니까 또래보다 훨씬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완벽한 건강은 아니지만 관리되는 건강이에요. 이게 바로 50세 이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50세가 넘으면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왜 검사를 받아?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 마음의 건강 얘기를 해볼게요. 50세 이후 마음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받아들이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특히 이 나이가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비교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SNS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성공적인 50대 이후를 사시는 분들은 이런 비교를 하지 않으세요. 대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시죠. 제가 아는 한 분은 55세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작은 농장을 시작하셨어요. 주변에서는 미쳤냐,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이냐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왜냐하면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1.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반드시 받기. 2. 매일 30분 이상 걷기. 3. 금연, 금주는 기본. 4. 충분한 수면 7-8시간 잠자기가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1. 감사일기 쓰기 매일 3가지씩. 2. 명상이나 기도 시간 갖기 하루 10분이라도. 3. 취미 활동하기 새로운 것 배우기. 4.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인간관계입니다. 50세가 넘어가면서
인간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는 질이 중요해져요. 먼저 관계의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돈이나 이익 관계로만 접근하는 사람,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말이에요. 50세 이후에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대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가져가세요.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사람,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특히 50세 이후에는 가족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가 많아요. 부부 관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부부만 남게 되죠. 이때 많은 부부들이 갑작스럽게 할 말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 이야기로 대화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으니까요. 성공적인 50대 이후를 사시는 분들은 이 시기를 제2의 신혼기로 만드세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취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요가를 함께 배우고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등산을 함께 시작했어요. 자녀 관계도 중요해요. 50세가 넘으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있을 텐데 이때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간섭이에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직장은 왜 자꾸 바꾸니? 손자는 언제 보여줄 거야? 이런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에요. 대신 지지와 응원의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50세 이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시기의 관계가 더 진정성 있을 수 있죠. 동호회나 모임 참여를 적극 추천드려요.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요리 교실, 봉사활동, 종교 모임. 이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간관계 정리를 위해 1. 6개월 동안 만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꼭 필요한 관계인지 점검. 2.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과는 거리 두기. 3. 진짜 친구 5명 정도만 깊게 유지하기.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1. 배우자와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하기. 2. 자녀들에게 조언 대신 경청하기. 3. 가족 모임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1. 관심 있는 동호회 찾아보기. 2. 봉사활동 참여하기. 3.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하기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안정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경제적 안정감이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돈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50세 이후에는 돈의 많고 적음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매월 300만 원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죠. 반대로 어떤 달은 500만 원, 어떤 달은 100만 원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아무리 평균적으로 돈이 많아도 불안해요. 1단계 현재 상황 파악. 먼저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매월 고정 수입, 매월 고정 지출, 보유 자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부채 상황.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충 이 정도 벌고 이 정도 쓰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2단계 은퇴 후 생활비 계산. 은퇴 후에는 현재 생활비의 70에서 80%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출퇴근비, 회식비, 의류비 등이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 현재 매월 400만 원을 쓰신다면 은퇴 후에는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 연금 계획.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추가적인 연금 준비가 필요하죠.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활용, 퇴직연금 DB형, DC형 등 주택연금 소유주택이 있다면 50세 이후 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필수 지출에는 주거비, 월세, 관리비, 수도광열비, 식비, 의료비, 보험료, 선택지출, 여행비, 취미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필수 지출은 줄이기 어렵지만 선택 지출은 조절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 지출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지출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을 사는 것보다는 가족과의 여행비에 쓰는 것이 더 의미 있겠죠. 50세 이후의 투자는 20에서 30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해요.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추구해야 해요. 젊을 때는 한 방에 크게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50세 이후에는 원금 보존이 가장 중요해요. 추천하는 투자 비율, 안전자산 예금, 국채 60에서 70%, 중위험 자산회사채, 배당주 20에서 30%, 고위험 자산성장주, 코인 등 0에서 10%.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1. 가계부 3개월 이상 쓰기. 2. 자산, 부채 정확히 계산하기. 3. 은퇴 후 필요생활비 계산하기. 연금 준비도 해야 해요. 1. 국민연금 예상급여액 확인. 2. 개인연금 가입 검토. 3. 퇴직연금 현황 점검. 지출 관리도 해야 합니다. 1. 고정비 줄이기, 통신비, 보험료 등. 2. 의미 없는 소비 줄이기. 3. 가치 있는 소비는 유지하기. 네 번째는 새로운 도전과 성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50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어요. 물론 20대만큼 빠르지는 않겠지만 대신 깊이와 경험이라는 장점이 있죠. 50세 이후의 학습은 젊을 때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목적의식이 더 뚜렷해요. 실용성을 중시해요. 인내심이 더 강해요. 체계적으로 접근해요. 1. 새로운 기술 배우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은 꼭 배우셔야 해요. 스마트폰 활용법, 컴퓨터 기본 사용법, 인터넷 쇼핑, 온라인 뱅킹. 제가 아는 65세 되신 분은 작년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영상 찍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편집까지 혼자 하세요. 구독자도 3만 명이 넘었고요. 2. 새로운 언어 배우기. 외국어 학습도 좋은 도전이에요. 특히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더욱 유용하죠. 하지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로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3. 예술 활동. 그림, 음악, 글쓰기 등의 예술 활동은 50세 이후에 시작하기에 정말 좋아요. 특히 이런 활동들은 창의성을 기름, 스트레스를 해소함,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제공함, 성취감을 줍니다. 4. 새로운 직업이나 사업. 50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30년간 회계사로 일하시다가 55세에 베이커리 카페를 시작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빵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그동안 못했다면서요. 지금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어요. 물론 무모한 도전은 위험해요.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죠. 50세 이후의 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했다면 이제는 즐기면서 조금씩 발전하자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50세 이후의 실패는 젊을 때의 실패와 달라요. 복구할 시간과 자원이 있고 무엇보다 경험이 있으니까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50세 이후의 성장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자아 실현의 의미가 있어요. 젊을 때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성장, 돈이 되는 성장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이 만족하는 성장을 추구할 수 있어요. 도전 분야 선택할 때는 1.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 목록 만들기. 2. 현재 관심 있는 분야 3가지 선정. 3. 그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학습 계획 세우기도 하셔야 해요. 1.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설정. 2. 하루 30분씩 꾸준히 투자. 3. 온라인 강의, 동호회 등 활용. 4. 진행 상황 기록하기. 동기 유지도 필수입니다. 1.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 2. 작은 성취도 축하하기. 3.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해요. 마지막 5번째는 내적 평안과 지혜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추상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앞에 4가지가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적 평안이란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작은 일에 쉽게 화내지 않음, 남과 비교하지 않음, 과거를 후회하지 않음,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음. 이런 상태를 말해요. 젊을 때는 늘 마음이 바빴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하면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이런 마음의 소란이 점점 줄어들어야 해요. 50세 이후에 가장 큰 자산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예요. 젊을 때는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진정한 지혜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 적절한 때를 아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50세 이후에는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져야 해요. 감정 조절 능력이 특히 중요해요. 젊을 때는 화가 나면 그대로 표현했지만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반응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해요. 포용력도 커져야 해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죠. 50세 이후에는 삶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50세가 넘어가면서 레거시 유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치관, 후배들에게 전해줄 경험과 지혜, 사회에 남길 선한 영향력, 기억될 만한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말해요. 내적 평안을 위해 1. 매일 명상이나 기도 시간 갖기 10분이라도. 2. 감사일기 쓰기. 3. 자연과 접촉하기 산책, 등산 등. 4. 독서하기 특히 철학, 종교 관련 서적을 읽어보고. 지혜 축적을 위해 1. 경험을 글로 정리하기. 2.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기. 3. 실수와 실패에서 교훈 찾기. 4.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기 해보세요. 삶의 의미 찾기를 위해 1. 봉사활동 참여하기. 2. 멘토링 활동하기. 3. 자서전이나 회고록 쓰기. 4. 가족사 정리하기도 하세요. 자, 지금까지 50세 이후 성공한 인생을 위한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 건강한 몸과 마음. 완벽한 건강이 아닌 관리 가능한 건강.
정기검진과 예방의 중요성, 마음의 평화와 수용의 자세, 2. 진정한 인간관계, 양보다 질 중심의 관계, 가족관계의 재정립,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 형성, 3. 경제적 안정감, 많은 돈보다 예측 가능한 수입, 체계적인 은퇴 준비, 의미 있는 소비와 현명한 투자, 4. 새로운 도전과 성장,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새로운 시작 가능, 완벽함보다는 즐거움과 성장에 집중, 자아 실현의 기회로 활용, 5. 내적 평안과 지혜, 마음의 고요함과 정신적 성숙,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 삶의 의미와 레거시에 대한 성찰.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이 마음가짐과 습관의 문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건강해야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가 있어야 내적 평안도 올 수 있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건강 체크. 올해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다면 내일 당장 예약하세요. 2. 관계 점검. 지난 1년간 가장 소중했던 사람 3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안부를 물어봤나요? 3. 새로운 도전.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 하나만 정해서 이번 주 안에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 50세 이후의 인생은 재임하의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정해놓은 레일 위를 달렸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성공의 기준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 5가지를 갖추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언제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50세 이후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는지, 또 어떤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